귀궁 3화에서는 여리는 깊은 밤 궁궐 한편에서 조심스럽게 향을 피우고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그 부름은 오직 한 사람, 윤갑을 향한 것이었다. 그가 살아있다면 혹은 이승을 떠돌고 있다면 무엇이든 좋으니 단 한 번만이라도 마주하게 해달라고. 그녀의 진심 어린 기운은 결국 금기의 존재까지 흔들고 만다. 한동안 모습을 감췄던 윤갑의 혼령이 공포의 중심 팔척귀에게 먹혀버렸던 그의 영혼이 다시금 이승의 모습을 드러낸다. 허공 속을 부유하듯 떠도는 윤갑의 형상은 슬픔과 고통이 뒤섞인 채로 나타났고 여리는 마침내 그의 존재를 두 눈으로 확인한다. 여리는 손을 뻗었지만 그녀의 외침은 허공을 갈랐고 혼령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곁에서 강철은 단호하게 그녀를 막아섰다. 이와 동시에 궁궐의 심연에서는 더욱 어두운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팔척귀를 둘러싼 은밀한 음모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풍사는 대비의 명을 받아 팔척귀를 이광의 몸에 빙의시켰고 그것이 원자의 광증으로 위장되도록 조작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이었다. 이 모든 흐름은 그녀의 친아들 영인대군 김선빈분을 보호하고자 하는 모성애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 방식은 차갑고 잔혹했다. 풍사는 어둠 속에서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을 음미하듯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곧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감지한다. 한편 여리는 윤갑의 혼령을 눈앞에서 다시 잃은 충격의 깊은 절망에 빠진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었고 감정은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그녀를 지켜보던 강철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강철은 그런 여리의 복잡한 심경을 묵묵히 바라보며 한 걸음 다가섰다. 말없이 그저 곁에서 그녀가 감정을 다잡을 때까지 지켜주는 존재로 남았다. 여리를 덮친 슬픔과 혼돈, 그리고 궁 안에서 점차 정체를 드러내는 권력의 음모. 윤갑의 혼령과 팔척귀, 강철과 여리 사이에 흐르는 진실과 오해가 얽히며 이야기는 더욱 깊고 어둡고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한다. 깊은 혼돈과 슬픔을 딛고 여리는 마침내 마음을 추슬렀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로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실을 마주하기로 다짐한 것이다. 그녀는 다시금 궁궐로 발걸음을 옮겼다. 과거 옥임은 누구보다 맑고 곱던 궁녀였지만 누명을 쓰고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해야 했다. 조사 끝에 여리는 옥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배후가 다름 아닌 영인대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물에 갇힌 혹임의 혼을 물 항아리를 매개로 소환해 영인대군 앞에 풀어놓았다. 영인대군 앞에 나타난 옥임의 영은 무섭도록 강렬했다. 옥임은 유리처럼 막던 눈으로 저기를 품은 채 다가왔고 대군은 그 자리에서 몸을 떨며 주저앉았다. 죽은 자의 혼이 복수심으로 되살아난 그 장면은 궁 안에 다시 한번 불길한 긴장을 불러일으켰고 마침내 옥임의 깊은 한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그녀는 여리에게 감사를 전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결정적인 정보를 털어놓는다. 바로 원자의 속적 3의 행방이었다. 이 중요한 단서는 궁중 사건의 실체를 밝힐 열쇠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여리는 옥임에게 마지막 당부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한편 여리의 입골 사실을 알아챈 강철이는 속이 타들어갔다. 팔척귀의 그림자가 여리 곁을 맴돌고 있다는 걸 알기에 그녀가 홀로 궁을 돌아다닌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마침내 여리를 마주친 강철이는 마치 주인을 찾은 강아지처럼 환히 웃으며 그녀를 향해 달려간다. 하지만 궁의 분위기는 곧 다시 긴장으로 얼어붙는다. 왕은 윤갑 피습 사건의 배후로 병조판서 곽상충윤 승분을 의심하고 있었고 강철이를 불러 그와의 대면을 주선했다. 그러나 강철이는 곽상충을 보자 일부러 그를 모르는 척하며 애매한 반응을 보였다.
왕의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기회가 날아간 셈이었다. 그는 과거 윤갑과 함께 논의하던 정치 개혁안 문서를 꺼내들고 강철에게 그 의견을 묻는다. 더 나아가 궁중의 법도를 무시하고 왕 앞에서도 거침없이 말을 뱉는 그의 태도는 궁중 인물치고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그 만남을 계기로 강철이는 팔척귀의 원한이 단순한 악귀의 분노가 아니라 왕의 선대로부터 내려온 깊은 원죄와 얽혀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동시에 왕 역시 지금 눈앞에 선 윤갑이 예전의 윤갑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 왕은 의심과 불안을 품고 강철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한다. 그 같은 시각 여리는 깊은 밤 침묵 속에서 혼자 남겨진 채 두 개의 결정적인 물건을 손에 쥐고 있었다. 하나는 원자의 속적삼,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이 애지중지하던 애체 안경 속에서 몰래 빼낸 경귀석. 이 두 가지는 모두 저승과의 경계를 여는 데 필요한 매개체였고, 여리는 그 힘을 빌려 팔척귀를 소환하는 위험한 의식에 돌입한다. 그녀는 자신의 영매 체질을 이용해 윤갑의 혼령을 되찾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선 여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 순간 그녀가 울린 방울소리가 저 멀리에서 무언가를 일깨웠다. 이미 원자의 몸을 숙주 삼은 팔척귀는 그 소리에 이끌리듯 궁궐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한편 여리의 이상 징후를 감지한 강철이도 초조한 마음으로 그녀를 찾아 궐을 헤매고 있었다. 팔척귀의 기운이 뚜렷하게 감지되자 그의 발걸음은 더욱 거칠어졌다. 그 말에 팔척귀는 경계를 늦추었고 그 틈을 노려 여리는 경귀석으로 둘러친 금줄을 펼쳐 팔척귀를 가두려 했다. 하지만 팔척귀는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하고 발톱을 세웠다. 격분한 팔척귀는 주술을 깨뜨리고 폭주하기 시작했다. 여리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질 듯 날아갔고 그 순간 강철이 번개처럼 나타나 그녀를 껴안으며 떨어지는 낙하를 막는다. 두 사람은 땅에 쓰러지며 숨을 몰아쉬었고 일순간 궁궐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혼란의 와중 왕과 군관들이 현장에 들이닥쳤다. 원자의 이상 행동을 보고 추격해온 것이었다. 강철이 팔척귀와 대치하는 장면을 목격한 이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된다. 군관들은 강철이와 여리에게 칼을 겨눴고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숨막히는 대치가 벌어졌다. 경귀석을 꺼내 들고 퇴마 의식에 들어간 것이다. 그녀의 입술은 빠르게 주문을 뱉어냈고 바닥에 펼쳐진 금줄 안에서 기운이 요동쳤다. 그러나 그 순간 화살 하나가 날아들었다. 군관이 쏜 것이었다. 강철은 눈을 부릅뜨고 여리를 향한 화살을 몸으로 막는다. 그의 어깨에서 피가 터져 나왔지만 그는 전혀 물러서지 않는다. 왕의 입가에 번진 섬뜩한 미소, 서늘한 기운. 그리고 그 앞에서 칼을 든 강철이 다시 한번 맞서 선다. 이제 그가 상대해야 할 존재는 단지 악령이 아닌 왕의 얼굴을 한 팔척귀였다. 두 존재가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누며 극이 종료되며 다음 화에 대한 기대감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 귀궁은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첫사랑 윤갑의 몸에 깃든 이무기 강철, 그리고 왕가의 원한을 품은 팔척귀가 맞물려 엇갈리는 운명과 기억, 몸과 혼이 얽힌 육신 쟁탈 판타지 로코다. 깊어가는 어둠 속에서 이들의 이야기는 더욱 격렬하고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치닫고 있다.